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의 힘 한누리입니다. 오늘은 9월 8일 금요 선택과 집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경마를 대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러한 배경에는 이 부산 쪽도 나름 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호 부산 이경주 당일 이제 파이어 매직에 대한 좋은 내용이 접수가 되면서 현장에서 A급으로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 쌍성식 기준으로 58배를 A급으로 적중하면서 당일 승리에 아주 큰 힘을 보탰는데요. 자, 부산 쪽 내용이 조금 더 신뢰를 가질 만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좋은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금요 경마 첫 번째 선택은 이경주, 두 번째 선택은 4경주, 세 번째 선택은 7경주, 바로 메인입니다. 금요 최고의 선택으로 A급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7경주를 메인으로 최고의 선택으로 가져갈 예정이고요. 마지막 8경주를 마지막 선택으로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1경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세븐드래곤, 직전 데뷔전도 압도적인 인기를 모았습니다만 문제는 발주였죠. 이 스타트가 매끄럽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레이스를 깔끔하게 풀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직선주로 해서 나름 치고 나왔습니다만 초반에 약간 무리한 그 일면으로 인해서 직선주로 탄력도 생각보다는 실망이었어요. 3위를 차지하면서 레이스를 마무리 지었는데, 자, 최시대 기수가 고삐를 잡았습니다. 좀 더 깔끔한 말무리를 보여줄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봅니다. 정도현 기수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대상경주 기승 때문에 서울로 올라올 텐데, 어쨌든 최시대 기수가 좋은 마필에 기승하는 만큼 능력 발휘 제대로 해주길 기대하고요. 자, 빛나는 길입니다. 이 빛나는 길은 개인적으로는 좀 발전 기대치를 높게 보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딱 2강 구도에 이 빛나는 길이 도전하는 3파전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배당 매력은 없을 것 같아요. 들어오더라도 조금 강한 편성에 좋은 컨디션으로 나서길 기대했는데, 현재 상태는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폭발력이 대단한 마필인데, 어지간한 편성 같으면 빛나는 길을 그냥 놓고 한번 가고 싶은데, 이번 경주 1번과 6번의 사이즈가 워낙 좋기 때문에 한번 빛나는 길은 일단 도전 세력 정도로 언급을 해야겠습니다. 폭발력이 대단해요. 직선주로 폭발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종반 역전극을 한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고요. 첫 경주가 이제 1200, 그리고 출전 두수가 9대 불과합니다. 빛나는 길에게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자, 황요 최저 배당을 형성할 것이 유력합니다. 순발력과 스피드의 강점을 지니고 있고, 직선주로 해서 이제 세븐드래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황요는 치고 나가고 세븐드래곤은 거기서 정체된 모습을 보였거든요. 물론 초반에 힘을 썼기 때문이고, 황요는 초중반 힘을 좀 편안하게 풀어갔어요. 그게 아마 결승선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판단인데, 자, 권호창 기수가 기승한 가운데 직전과 달리 이번에는 세븐드래곤이 조금 더 깔끔한 전개를 풀어갈 수 있다. 세븐드래곤이 발주에 기복은 있습니다만 항상 늦바라는 마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황요로서는 이번 경주 입상 자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3두가 일단은 강하고요. 변수 한번 살펴볼까요? 4번 레몬파이가 지금 데뷔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탄력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언매치드라는 마필과 병합을 했는데 여유있게 따돌리면서, 언매치드라는 마필도 나름 6등급에서 약편성은 통할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레몬파이가 압도합니다. 레몬파이 마필 무시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레이퀸이라는 마필도 사기군과 병합을 하면서 채찍을 몰고 따라가긴 했는데 제법이에요. OK 드림이라는 마필, 스피드가 상당히 뛰어난 마필하고 병합을 했거든요. 외곽에서 몰고 고생을 하긴 했는데 제법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번과 5번 이번 경주 충분히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고, 7번 더 빅샷,
뭐 요 마필도 싹수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재금 이전보다는 힘이 좀 차오른 모습이고요. 이 8번 맥스 캣이라는 마필이 뭐 주행 심사를 여러 번 치르면서 저는 이런 마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막상 지금 데뷔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위군 스피드가 좋은 두 단계 상위군 아트 켈리와 병합 시에 순간 탄력 앞서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아주 인상적인 흐름을 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변 가능성을 한번 내포할 수 있는 마필들이 많아요. 자, 이번 경주 일단은 뭐 1번 세븐 드래곤이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다. 기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별을 못 쳐드리겠습니다. 1번을 중심에 가는데, 자, 2번 빛나는 길, 6번 황료 두 마필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다려왔던 빛나는 길의 우세를 한번 전망해보고 싶습니다. 1200 출전 두사 아웃두라면 이 빛나는 길의 종반 힘이 앞서가는 황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에요. 여기에 6번 황료가 일단은 뭐 후착번호로 좀 밀리겠고요. 자, 이 마필들 외에 제가 가능한 다크호스 마필들 4번 5번 7번 8번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마필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을 좀 가지는 마필은 5번 8번입니다. 이런 마필들 다크호스 이변 가능성 눈여겨보시면서 첫 경주를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1경주는 일단 뭐 깔끔한 전략이 좀 필요하겠고요. 밑에 마필들은 뭐 삼복이나 다양한 승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에요. 자, 2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자, 금요 2경주는 첫 번째 선택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선택인데 압축이 되는 흐름이 아닌 배당으로 한번 금요경마를 열어 젖히도록 하겠습니다. 화끈한 환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라는 판단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 인기를 모을 마필은 8번 원더풀 스마티, 9번 월드 로얄 캣, 안쪽에 있는 3번 세비지걸, 요런 마필들이 인기권이에요. 요런 마필들이 인기권인데, 제가 이번 경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 캡틴 찰리. 이 캡틴 찰리는 좀 악벽이 있습니다. 발주부터 주행도 매끄럽지 않고 악벽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마필의 어떤 사이즈, 완성도 이런 거는 가장 저는 우위에 있다. 정상적인 전개가 이루어진다면 이 캡틴 찰리는 이번 경주 사이즈에서 단연 우위에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주목해야 되고요. 4번 스타파크. 역시 스타파크라는 마필은 밸런스가 매력적이에요. 실전에서 뭐 거의 바닥을 쓸어온 마필입니다. 바닥을 쓸어온 마필이에요. 일단은 가장 큰 약점은 이제 순발력이죠. 이 순발력의 약점을 지니면서 그동안 제대로 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힘이 차면서 변화가 오고 있어요. 이제 3세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잉그란디어 자마답게 좀 그름이 잉그란디언 자마들이 4세, 5세에 돼서야 그름이 나오는 마필들이 종종 나와요. 약간 늦가기 혈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3세 하반기에 서서히 변화를 보이는 게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잉그란디어 혈통이라면. 스타파크가 이제 서서히 변화가 오고 있고 순발력 보완도 꾸준하게 하고 있는 만큼 종반 역습을 한번 기대케 합니다. 뭐 이변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또 한두 6번 그린 레전드. 그린 레전드가 4월달 뛰고 공백을 가졌습니다. 좀 쉬었다 나와요. 쉬었다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충분한 휴식과 전력 보강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체중도 좀 빠지면서
흐름의 변화가 왔습니다. 물론 이날 경주는 바닥입니다만 같이 뛴 마필들의 상대 마필들의 면면을 보면 뭐 여기서 이 바닥에 내려가 있는 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6등급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수준을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테이크 차지 인디의 자마라는 점도 관심을 끕니다. 그린 레전드, 이제는 관심을 가질 시기가 됐고요. 자, 7번 앨리스 마린. 앨리스 마린에게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제 선두력이죠. 단독 선행. 근데 이제 지구력이 극도로 부족한 마필이긴 해요. 이번에도 훈련 과정에서 상위군 마필들과 병합을 하면서 순간 탄력은 앞서 나가는데 끝걸음에서는 좀 무뎌지는 그런 모습을 노출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주는 편성이 약하다, 만만한 상대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마필들이 제 관심권입니다. 자, 8번, 9번 요 두 마필에 대한 판단 현장에서 하면서 적절하게 하면서 노리고 들어갈 마필들 1번, 4번, 6번, 7번 이 마필들이 주인공이 될 겁니다. 이번 2라운드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뭘로? 배당으로. 금요금마를 한번 힘차게 열어 젖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3경주로 넘어갑니다. 3경주입니다. 3번 벨로시랩터, 5번 레드 제스퍼, 1번 에브리킹 이지. 이 3두가 인기를 모으는 구도예요. 뭐 제 생각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는 가운데 자, 축 세우고 압축하는 게 관건이고요. 변수를 한번 찾아보는 게 관건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번 벨로시랩터보다는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인데요. 이 5번 레드 제스퍼에게 한번 관심을 가져봅니다. 레드 제스퍼가 실전 매번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주행 심사 때 모습을 보면 매번 좋아요. 실전에서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그런 유형의 마필들이 곧잘 있죠. 뭐 최상경 기수가 이 마필과 호흡도 한번 맞춰봤었고요. 재검 과정에서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나름 경쟁력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몰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레드 제스퍼, 일단 인기를 모을 벨로시랩터보다 강점을 지니고 있는 건 순발력입니다. 순발력과 스피드. 스피드는 두 마필이 좀 대등소이하다 하더라도 그 스피드를 앞에 쓸 수 있고요. 벨로시랩터는 그 스피드를 후반에 쓰는 마필이에요. 자,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마필. 일단 1300까지는 비교적 당거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에 가는 마필이 무조건 유리하다 라는 판단이에요. 레드 제스퍼, 바로 그 순발력을 앞세워서 이번 경주 주도한다면 뭐 벨로시랩터나 에브리킹 이지가 원체 초반이 좀 둔탁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레드 제스퍼가 기선 제압하고 종반까지 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자, 그론에 들었던 마필들 외에 변수가 있다면 17골드 역시 이 마필도 순발력, 숨어있는 순발력이 있습니다. 뭐 이날 잠깐 선보이긴 했는데 앞에 갈 수 있어요. 14초 프렛도 끊었고요. 일단 앞에 있는 1, 2, 3번보다는 빨라요. 레드 제스퍼가 쭉 치고 나가면 그 뒷선 곱게 따라가면서 선입작전으로 끈기를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두력에서 역시 이변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다 라는 점. 자, 그리고 외곽에 있는 싱가는 당연히 인기를 좀 모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뭐 4번 17골드도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겠죠. 근데 이 싱가라는 마필도 앞에 가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도 보입니다. 뭐 앞뒤가 다 있는 그런 마필이고 상황에 따라서 작전 구사 능력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이 마필은 폭발력이 있어요. 근데 힘을 쓰는 구간이 좀 짧은 마필이기 때문에 초반에 깔끔한 전개가 나와줘야 됩니다.
앞선을 비교적 편안하게 공략하거나 또는 꾹 참았다가 직선주로 한 발 쓰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전개를 송병용 기수가 기가 막히게 좀 풀어가야 된다. 좀 전개를 잘 풀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단서가 붙어요. 자, 이번 경주 정리합니다. 5번 레드 제스퍼, 3번 벨로시랩터, 저배당입니다. 인기권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고요. 자, 변수 4번 9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갈 수 있는 4번이 조금 더 매력 있는 공략 대상이다 라는 판단이에요. 자, 이번 3라운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라운드였습니다. 다음은 4경주로 넘어갑니다. 금요 4경주 5등급 12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두 번째 선택이에요. 첫 번째 선택이었던 이경주가 배당이다. 환수가 배당이 좀 나오는 편성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4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주와 4경주 모두 이제 배당을 좀 노려보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뭐 자금을 좀 크게 가져갈 이유는 없겠죠. 자금 안배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큰 돈 필요 없어요. 자, 이번 4경주 인기를 모을 마필이 6번 오케이드림, 2번 화랑신화 두 마필이에요. 근데 두 마필은 이번 경주 초반 선두권 격돌이 예상됩니다. 선두권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선두르기 아주 출중한 마필이에요. 선두권 격돌 누가 더 빠르냐 큰 차이는 없어요. 1200 구간 타임을 분석했을 때는 일단 힘이 차면서 그런 변화 보이고 있는 화랑신화가 구간 타임은 좀 더 잘 나옵니다. 스타트 능력은 6번 오케이 드림이 좀 더 좋아요. 게이트를 치고 나오는 힘, 순발력은 오케이 드림이 좀 더 좋습니다. 좋은 출발을 받고 박재희 기수가 밀어붙인다면 선행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오케이 드림보다 스피드가 조금 더 있어 보이는 화랑신화가 안쪽에서 밀고 나온다면 선행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드림이 선행이 쉽지 않아서 외곽에서 밀면 안쪽에 있는 화랑신화도 안쪽에서 괴로워요. 두 마필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렇게 쭉 가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과정이 길면 길어질수록 두 마필 모두에게 득이 될 게 전혀 없겠죠. 자, 편한 선행, 누가 선행을 받더라도 편하게 선행을 하기는 힘든 구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버닝 패션의 순발력이 그리고 스피드가 어지간한 선행만 뺨칠 수준이거든요. 뭐 이 마필이 입상하는 과정 보면은 굳이 선행을 하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를 좀 즐겨하는 그런 모습이긴 해도 어지간한 편성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을 정도의 순발력과 스피드예요. 구간 타임이 그래요. 그래서 두 마필을 바짝 추격하면서 계속해서 프레스를 가하고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버닝 패션 이번 경주에 핵심 키를 쥐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자, 2번과 6번이 불안할 경우에 어떤 마필들이 또 이번 경주 사고를 칠 수 있을까? 이 캣이 가능합니다. 가능성이 많아요. 퍼스트 스타 가능하죠. 직전 경주 외곽 돌면서 후미에서 외곽 돌면서 날라오는 걸음이 제법이었어요. 만만치 않은 걸음을 보였다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스카이 마운틴이라는 마필도 뭐 기습을 노리면서 지금 칼을 갈고 있는데
칼이 얼마나 잘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보여준 사이즈로는 한 반치수 정도는 밀리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훈련은 성과는 있다. 하지만 그동안 보여준 사이즈는 반치수 밀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 마필도 테이크 차지 인디의 자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발전 여지가 더 있다라고 보고 관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 운조오름. 운조오름이 이날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 마필은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머리가 높아요. 주행할 때. 이 머리를 좀 고정하는 끈을 이용해서 훈련을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하겠죠. 마방에서 모를 리가 없으니까. 이 머리가 높은 단점으로 인해서 주폭을 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경주력을 보여준다는 건 힘과 스피드를 겸비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구간 타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주오름은 승급전에서 아주 호되게 신고식을 치렀는데 외곽에서 현등급 적응력을 기른 만큼 이번에는 또 다른 모습 보여줄 가능성 충분한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외곽에 이 스트리트록이라는 마필. 이 스트리트록이라는 마필은 체구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폭발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첫선 과정에서 보였던 경주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항상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출전 주기가 조금 고르지 못한 단점은 있습니다만 현재 컨디션은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트리트록의 기습, 역습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는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화끈한 환수 한번 노리고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2번과 6번? 글쎄요. 저는 이 두 마필은 선두권 격돌을 이유로, 그리고 6번은 또 공백도 있어요. 출전 주기도 좀 길어진 마필입니다. 어쨌든 이 두 마필은 이번 경주 뒤로 좀 돌릴 필요가 있다 라는 판단이에요. 일단 현재 6번은 좀 삭제를 하고 싶고요. 2번에 대한 판단은 현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2번은 아직은 남겨뒀습니다. 자, 이번 경주 두 번째 선택이에요. 두 번째 선택, 환수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 1번, 3번, 4번은 사이즈상 약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5는 인기마고 7번, 10번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일단 이 5번을 중심으로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압축 현장에서 결정하고요. 2번마에 대한 판단까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좋은 내용으로 당일까지 내용 확보하고 더 연구해서 반드시 적중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이어갈 거예요. 2번과 6번의 선행 경합이 이번 경주의 핵심적인 키다. 두 마필을 다 부러뜨리거나 안고 가더라도 한두 정도 가볍게 안고 가는 그러한 흐름으로 이어가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번, 6번 두 마필이 동반 입상하는 그림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자,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5등급 16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인기를 모을 닥터 위키, 지난번에 별다른 인기를 모으지 않았을 때 축이다. 닥터 위키. 그리고 3위를 차지했던 드림런, 이열둘을 제가 노래를 했는데 이번마가 인기 1위였는데 아인킹이지에게 들미를 잡히고 말았어요. 정말 너무 아쉬웠던 그런 경주 가운데 한 경주였습니다. 자, 그 아쉬움을 이번에는 빠지면서 한번 보완해 줄까요? 이 닥터위키가 지난번 경주력 좋았죠. 후창말을 무려 9마신 차로 이기고 지금 5등급으로 올라왔습니다. 5등급 올라온 이후에도 지금 훈련 시의 흐름도 좋아요. 닥터 브라운하고 병합을 하면서 여유를 보이고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까지 과시하는 등 훈련 시의 모습도 좋습니다. 좋은데, 자, 이날 경주는 포화주로 약편승, 편성이 약했어요. 주로가 너무 선행마에게 유리했습니다. 요러한 점 등이
닥터 위키에게 이번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판단해야 됩니다. 토프랜드 인기를 모을 마필이죠. 연승 브라보 가능성 있는 마필입니다. 날라 인기 많아요. 남도 1등 타로스킹, 테이야, 후사이치, 밀크데이 등등 거의 전두수가 가능권이에요. 이번 경주는 그만큼 의외의 난타전입니다. 자, 그 중에서는 직전 제가 현장에서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후사이치, 역시 복병을 달고 오는 바람에 적중으로 연결을 못 시켰어요. 후사이치가 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당시에 공략했던 저로서는 이날 경주도 좀 아쉬웠는데, 자, 이번에는 또 한번 믿고 가야죠. 후사이치를 경주의 중심으로. 자, 이날 살아난 그름이 더 좋아졌습니다. 폭발력 대단하죠. 폭발력 있는 그름을 지니고 있는 후사이치가 발주의 약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정도 여건이라면, 이 정도 편성이라면 또 옵니다. 닥터 위키가 인기는 더 모을 거예요. 직전 너무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경주의 축은 후사이치다. 직선주로 폭발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 후사이치를 중심으로 이번 경주 투트랙으로 공략하는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자, 후사이치를 믿는다면 닥터 위키 선행 한방, 뭐 이것도 공략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환수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한 3배 내외, 2.5배? 또는 뭐 많아봐야 한 3.3배? 이 정도 나올 배당이에요. 2.5배 밑으로는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뭐 아주 허약한 상대들은 아니기 때문에 한 3배, 제 예상으로는 3.3배 한 초반 정도? 많이 나오면 3.5배까지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 정도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그거 한 방에 찍으면 물론 뭐 나쁘지 않은 배당이긴 하죠. 근데 닥터 위키가 지난번보다 여건이 많이 나빠졌어요. 상대 강해졌고 주로도 그때와 같은 주로가 아니고. 그래서 의심해 본다면 저는 이번 경주는 10을 놓고 닥터 위키는 기본만 딱 가져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기본만 10 놓고 가능한 마필, 뭐 가장 확률이 높은 마필을 저는 일단 3으로 봅니다. 토프랜드, 4번 연승 브라보, 5번 날라, 여기에 11번 밀크데이까지. 뭐 6번 남도 1등이나 9번 테이아도 가능권입니다만, 일단은 10을 놓고 뭐 이러한 마필들이 3, 4, 5 열하나 공략에 가치가 있는 마필들이 아닌가 라는 판단이에요. 가볍게 엮어두는 전략 기본 해놓고 이렇게 엮어둔다면 최소한 적중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다양한 성식까지 활용한다면 의외로 좋은 한 수도 노려볼 수 있는 경주가 될 거예요. 자, 5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경주로 넘어갑니다. 금요 6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좀 연대가 엮여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1번, 9번이 1조말이에요. 한진말. 그리고 또 1번, 6번은 동일마주예요. 그래서 이 1번 아르크투루스는 9번과 마방이 엮여있고 6번과 마주가 엮여있어요. 아르크투루스가. 그러한 점 등이 승부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 다 인기마거든요. 1번, 9번, 6번이 이번 경주 다 인기마예요. 다 가능권입니다. 그래서 이번 레이스를 좀 푸는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 일단은 1번 게이트 단독 선행. (57의) 부담 중량만 아니면 너무 액면이 좋아요. 그냥 오는 거예요. 편성? 뭐 직전과 비교했을 때 이번 편성이 딱히 더 힘들다, 더 강하다 라고 보기 어려워요. 직전도 만만치 않은 편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르크투루스로서는 57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주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일단 높게 보고요. 자, 무등산 고마운 마필이죠. 직전 스페셜 윈드와 엮어서 주력으로 31.9배를 주력으로 잡아들였던 경주였습니다. 너무 제대로 승부를 내줬고 너무 고마웠는데요. 자, 무등산이 역시 또 57을 달았어요. 근데 원체 주포가 힘이 좋아서 주폭도 좋고 힘도 좋아요. 이 무등산에게 부족한 점은 밸런스예요. 부드러움이 좀 부족합니다. 약간 뻣뻣해요. 그 점만 조금 다듬어 나간다면 무등산에 지금 경주력을 감안할 때 뭐 최소 2등급 이상 1등급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현재는 이게 떨어져서 2등급 이상을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뭐 4등급에서는 통하고도 남을 정도의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또 가능하다, 사이즈상. 6번 석세스 타임이에요. 자, 6번은 1번 아르크투루스하고 이 마주가 엮여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장현 마주가 이번 경주 인기 1, 2위 마필을 동반 출격시켰는데 한마주 동반 입상? 능력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석세스 타임이 오크스에서는 뭐 좀 부진했습니다만 직전 일반 경주 들어오자마자 이 강자들 틈바구니에서 경험한 힘이 그대로 전력으로 플러스 알파 요인을 보이면서 예전과 달리 한결 더 파워풀해진 모습이었어요. 물론 뭐 전개도 좀 편하긴 했습니다만, 이 마필이 직전처럼 선행 안 가고 따라가도 경주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거든요. 강자들과 뛰어봤고 1800 경험도 충분하고 선입으로도 소화 가능하고 1번 아르크투루스가 쭉 치고 나가면 그 뒤선을 따라가면서 기회를 엿볼 석세스 타임.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부담 중량이 덕분에 53으로 내려왔어요. 승급전이기 때문에 53이면 바로 저는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3세 그름이 한창 늘고 있기 때문에 또 변화가 또 올 거예요. 전개에서는 1번 유리합니다만 객관적인 평가로는 석세스 타임이 조금 더 우세한 그림입니다. 그 전개를 꺾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죠.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에게 초를 칠 수 있는 마필은 이 대호전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1번 아르크투루스와 동일 마방의 마필인데 대호전설이 뭐 직전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날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위권에 있어도 내용이 괜찮고요. 전반적으로 직선주로 올라오는 그름이 매번 힘이 남아요.
조금 더 전개를 깔끔하게 끌어주고 힘을 제대로 써준다면 분명 순위를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마필이 바로 이 대우전설입니다. 55.5까지 내려왔어요. 57, 57, 58. 타이밍이다. 부담 중량이 딱 내려왔을 때가 이번 경주는 좀 과감하게 간다면 이렇게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전략은 6번을 놓고 한마주, 글쎄요, 매력없죠. 상승세, 무등산, 요게 일단은 가장 베스트 확률로 봅니다. 확률로는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1번 기본이고요. 변수가 있다면 9번이죠. 뭐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겠습니다. 6경주 다양한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연달로 인해서, 엮여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다음은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 7경주입니다. 4등급 1400 모두 9대의 마필이 출격하는 이번 경주는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어떤 마필에 집중할 것인가? A급으로 강도를 올려서 보통입니다. 자, 이번 7경주를 선택한 이유, 어떤 마필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6번 서던킹, 8번 버럭, 9번 원더풀 엔도버, 3두가 인기마예요. 6, 8, 9. 근데 원더풀 엔도버 같은 경우에는 직전 대비 플러스 2.5입니다. 경주력 좋았어요. 이날 좋았습니다만 부담 중량 증가로 인해서 이날과 같은 전개가, 이날과 같은 경주력이 또 한번 반복될 것 같지는 않다 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편성 강도 자체도 조금 더 빡빡해진 느낌이 있어요. 55 쉽지 않습니다. 버럭 약간 정체 기미가 보여요. 이날 성적도 성적이지만 지금 훈련 시의 모습도 그래요.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좀 들지 않는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버럭도 의심, 원더풀 엔더버도 의심, 인기마 두 마필을 의심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6번 서든킹은 일단은 인기마 가운데서는 가장 안정적이다 라는 판단이에요.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원더풀 엔더버하고는 또 틀립니다. 해당 글에 대한 안정감 있는 경주력도 좋고 또 최상현 기수하고 호흡도 찰떡이에요. 인기마 중에서는 일단 가장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아베라우어 승급전입니다만 직전 경주 내용이 좋았어요. 코너 타임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이 정도라면 1400, 매번 1400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왜? 이날 경주 모습은 힘이 차올랐다란 반증입니다. 힘이 완벽하게 차올랐어요.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고요. 스텔로나. 이 스텔로나는 선행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경주력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마필 가운데 한도예요. 만약에 이번에 선행한다면 저는 1400도 무시할 수 없다. 1300하고 1400은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당시에 뭐 버닝 패션, 금화문호 이런 마필들을 지금 여유있게 한 이마신 정도 이겨버렸습니다. 스텔로나. 물론 주로 여건이 좋았고요. 선행도 의외로 편했어요. 그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바이 평정 1400 좋았죠. 1800 뛰면서 좀 순위가 내려왔고요.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코리안 오크스하고 경기도 지사배입니다. 이건 뭐 순위는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라는 판단이고, 강자들 틈바구니에서 경험을 했던 그러한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두바이 평정은 높은 평가가 가능하다 라는 판단입니다. 아침빛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째려보고 있는데 조금 이것보다 조금 한 사이즈가 좀 내려왔을 때, 약편석에 편성되었을 때 제가 배당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행복한 하만입니다. 하만군에서 하만봉화산 행복한 하만 두 마필을 다 출격시켰습니다. 출격시켰는데 이 행복한 하만이 이날 경주 내역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날도 좋긴 했지만 아델 로사리오라는 강선행마가 레이스를 빠르게 이끌고 가는데 추입이 됐단 말이에요. 빠른 흐름에. 그 정도의 힘과 파워는 1400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정도의 구간 타임과 파워거든요. 이날은 의외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더 나와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마필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정도가 가능권이죠. 이 정도가 가능권입니다. 자, 7라운드 메인입니다. 금요 최고의 선택 A급 8번과 9번 인기를 모을 두 마필이 아주 불안합니다. 환수가 나와줍니다. 여기서 제대로 한번 때려먹는 경주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8경주로 넘어갑니다. 금요 마지막 경주 마무리 끝장 승부 마지막 선택 8라운드. 이번 경주는 외곽에 있는 9번 캡틴 골드, 6번 매니피송 두 마필이 인기를 모으는 상황이에요. 캡틴 골드도 선두력과 끈기, 체형에서는 주폭 파워, 흠잡을 데가 없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최근 보여주는 행보는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4위, 3위, 3위. 결승선상에서 경합했을 때 이겨야 될 상황에서 계속 밀려요. 근성, 결정력,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뭐 직전 경주는 살아난 화랑베스트와 역전 명수라는 아주 강마들과의 싸움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최근 캡틴 골드의 행보는 아쉽다.
저는 이번 경주 또 한 번 외곽 돌고 어려운 전개를 풀어가야 될 상황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최근 아쉬움은 항상 레이스를 좀 편하게 풀어가지 못했던 그런 결과인데요. 입상을 했을 때는 선행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전개가 나올 것 같아. 이 부경의 1400은요 서울과 달리 발주하고 나서 코너까지 거리가 좀 짧아요. 서울처럼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감아 나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울의 1400 특성을 가진 마필은 부경의 1600이죠. 부경의 1400은 직선주로가 짧다라는 점. 그래서 외곽 게이트 마필들이 불리합니다. 전개를 특징 있게 풀어가지 않는 이상. 차라리 금화 패셔너트 같은 마필은 선두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외곽에서 그냥 쭉 치고 나와서 감아버릴 수 있는 순발력과 스피드가 되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9번 캡틴 골드는 그러한 전개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렌지 게라지, 매니피송, 러닝 파워, BK 뉴문 이런 마필들이 다 빠릅니다. 순발력과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자, 결국 이번 경주는 8번을 중심으로 한 공략은 9번을 중심으로 한 공략은 상당히 위험하다. 캡틴 골드. 제가 주목하는 마필 스파이스 엑소원입니다. 출전한 마필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근성을 지니고 있는 스파이스 엑톤. 이 마필은 1200에서도 추입으로 빠른 흐름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스피드와 힘과 근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직선주로 경합 발생했을 때 이 마필이 의지가나면 다 이겨요. 아주 타이트한 경합 과정에서 보여준 스파이스 엑톤의 그동안 경주 모습은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저는 이번 경주 제대로 발휘될 타이밍을 맞이했다 라는 판단입니다. 꾸준하게 1200을 뛰어오던 마필이 직전 1400을 오랜만에 뛰었고요. 연이어서 1400을 소화합니다. 모준호, 최상현 플러스 알파죠. 파워풀하게 근성있게 몰아줄 줄 아는 기수거든요. 지금 부경의 능력 기수들이 서울로 좀 빠졌어요. 대상경주 참가 때문에. 그러한 점 등이 약간 이진급 기수들에게 이번 주가 좀 기회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숨죽이고 있던 기수들 주목해야 돼요. 스파이스 엑톤이 능력과 타이밍을 감안할 때 저는 이번 경주 기대치가 아주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꾸준한 매니피송 57을 극복하는 게 관건입니다. 57 판단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렌지 게라지가 개인적으로 이 마필 가지고 정말 좋은 배당 많이 잡아드렸어요. 저하고는 인연이 좋은 마필입니다. 직전 공백 적응을 했고요. 정상 주기로 돌아왔습니다. 이 마필의 기량 감안할 때 1400 이 정도일 거면 컨디션만 좋으면 저는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 오렌지 게라지라고 봅니다. 컨디션을 얼마나 회복했을지가 관건인데 훈련 시의 모습으로는 많이 좋아졌다 라는 얘기고요. 자, BK 뉴문 1400 강점이 있습니다. 1번 게이트에요. 뭐 이번 경주 편성 만만치 않다고 한들
여건이 좋기 때문에, 상태가 여전히 좋기 때문에 BK 뉴먼은 관심권입니다. 러닝파워, 이 러닝파워가 승급전 의외로 좀 고전했어요. 생각보다는 바로 통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57.5를 달고 1400에서 이런 경주력을 보이는 마필이에요. 측정 결과는 좀 의외였다 라는 판단입니다. 관심을 가져야죠. 다시금. 자, 마지막 경주 인기를 모을 9번 캡틴 골드. 아주 불안합니다.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외곽 돌면서 무너졌고 한 그림이 반복될 가능성이 또 보입니다. 좋은 마필입니다만 전개를 어렵게 끌고 가서 이길 정도의 상대들은 아니다 라는 결론이에요. 5번 스파이스 액톤을 중심에 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능권으로 거론해드렸던 1번 BK 뉴먼, 2번 러닝 파워, 6번 매니피송, 7번 오렌지 게라지, 이런 마필들을 판단할 예정이고요. 큰 이변이 발생한다면 다크호스로 8번 썬더킹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경주가 될 겁니다. 마지막 경주 저 배당으로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판단과 내용 확보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9번 캡틴 골드를 꺾어버리고 갈 예정이다 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금요 선택과 집중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자, 저는 역시 더 연구하러 가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